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일단 비통착상 중에 자 제1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것을 비진이 표시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법조문을 일단 보세요. 107조 107조 1항 보시면 의사표시하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죠.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헛소리하면 헛소리한 대로 책임져야 돼요. 원칙 유효. 자, 그러나 단서가 있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다시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그 다음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예?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는데 주의를 했다면 알 수 있었다 그 말했죠. 그때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비진이는 원칙 유효, 예외적 무효의 무효. 단 2항을 잘 보세요. 이제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 즉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사람끼리 무효이더라도 선의 3자에게는 유효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효주장 못하니까. 그게 107조죠. 그래서 이 조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107조는 이 법조문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조문이 처음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도 이 법조문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07조를 보시면 107조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죠. 원칙 유효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한 대로 책임져야 돼요. 원칙 유효.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예외적 무효 그랬죠. 그때는 무효로 한다. 무효. 그리고 2항. 그리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앞사람끼리는 무효이더라도 선의 3자에게 무효주장 못하죠. 그러면 선의 3자한테는 유효처럼 되는 겁니다. 유효.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앞사람 무효이더라도 0이요. 0이 예외적으로 100, 유효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107조 2항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데 무효 사유가 비진이 표시이면 107조 2항 때문에 앞사람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 규정 때문에 선의 3자는 유효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기억하기로 했죠. 자, 앞등기 무효면 원칙 뒷등기 무효입니다. 알았던 몰랐던. 몰랐더라도 0은 0 이게 절대적 무효 그랬죠. 단 앞사람 무효이더라도 저기처럼 107조 2항은 선의 3자 보호 규정 있죠. 이렇게 나를 보호한 규정이 있으면 0이 유효로 바뀔 수가 있어요. 유효. 그리고 앞사람 유효면 100이면 뒷사람 그냥 무조건 100이에요. 알았던 몰랐던. 그래서 등기는 항상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오시면 앞사람 무효이더라도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자에게는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0이 100 바뀌는 규정이에요. 107조 2항 때문에. 그럼 이제 처음에는 107조는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잘 정리하지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법률 용어로 선의와 악의가 있다 그랬죠.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았답니다. 알았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착할 선, 악할 낙자인데 법률 용어는 전혀 그 뜻이 아니라 했죠. 선의는 착한 게 아니라 몰랐다고, 악의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시험적으로 표현하면 선의는 착한 놈 아니에요. 오히려 모질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에요. 왜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더 멍청한 놈 하셔야 돼요. 악의는 똑똑한 놈이에요. 자기만 알았잖아요. 똑똑한 놈. 자, 그럼 선의는 몰랐는데 모르는데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실수 잘못, 법률용어로 주의 의무 위반. 자, 그럼 무과실이란 모르는데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죠? 그 말은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전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있죠? 그 말은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몰랐다.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기는 알았으니까 여기는 과실, 무과실이 없어요. 과실, 무과실은 어디서만 나와요? 이 멍청한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요? 아기는 알았으니까 과실, 무과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이 선이야기를 정확히 딱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107조로 대입해 보면 107조. 107조는 이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란다 그랬죠? 그러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비진이가 완전 유효율려면 이거 하나 남았죠? 그럼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죠? 그래서 비진이가 여기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상할수 무효죠.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가 되려면 뒤집으면 돼요. 알았다 반대가 선이, 알 수 있었다 과실 반대가 무과실.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진이 원칙 유효가 되려면 상선무, 무효가 되려면 상할수. 그래서 처음엔 딱 외우던 게 편합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알았다가 더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 외우세요. 아예 그냥 상할수, 상선무 외우기로 했죠? 상할수, 상선무. 상할수 무효, 반대말 상선무 유효라고 하시면 돼요. 곳곳에 써먹었죠? 이것을 곳곳에 써먹습니다. 계약법에도 한번 써먹었어요. 계약책을 사용할 책임에서. 그래서 상할수, 상선무 외우두면 편합니다. 상할수, 상선무. 외우두면 이제 이게 잠깐 기억이 안 되더라도 일단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상할수, 상선무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07조 사례는 이 두 가지로 끝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정확히 비교하시면 돼요. 자, 갑에게 X부동산이 있었는데 친척 을이 사업에서 쫄딱 망했어요. 사업에서 쫄딱 망해서 자살할까 말까 밤마다 고민해요. 매일 술로 삽니다. 그러니까 갑이 보기에 이 사람 이대로 내버려두면 진짜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갑이 X부동산을 절대 줄 생각 없어요. 절대 줄 생각 없는데 준다 그랬어요. 공짜로 줄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그럼 갑은 표시하기는 준다 그랬죠? 속마음 줄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것을 비진이 표시 그래요. 다시 갑의 속마음과 진이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것을 비진이 표시. 그럼 을은 갑의 이런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냥 준다니까 받은 거죠. 그럼 원칙 유효입니다. 다시 비진이는 원칙 유효.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만약 이걸 무효라 그러면 을을 두 번 죽인 거예요. 그러죠? 망해서 죽어, 뺏어가 죽어. 그래서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은 원래 이렇게 한 거죠. 혹시 을이 죽을까봐 일단 이렇게 준 다음에 을이 이제 원기를 해보가면 다시 받아올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드문한 거죠. 그러더라도 일단 유효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유효. 그래서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일단. 이제 을이 이제 돈이 급하니까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병은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이 압사실 안 돼, 이걸. 참 특이하죠? 태어나서 을 처음 왔을 텐데. 그래서 병이 만약에 시험이니까 이걸 알았다고 해요. 그럼 병이 압사실 알았대요. 그럼 병 소유권 취득이 의무돼요. 병이 압사실 다 알았다면 취득이 의무돼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라면 취득하고 무효라면 취득 못하죠. 등기가 유효면 취득합니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항상 찍지 마시고. 지금 옆에 제가 써놓고 물어잖아요. 써놓고. 앞등기 100이라면 그냥 무조건 100이라고. 앞사람 유효면 뒷사람은 뭐 알았던 몰랐던 선이야기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으니까 유효면 돼요. 그래서 유효가 돼요. 알았던 몰랐던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100은 100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병이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병.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례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사자 간의 유효라면 이쪽으로 올 여지가 없어요. 그냥 유효로 끝나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무효일 때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유효면 그냥 글로 끝났어요. 100. 뒷사람 무조건 100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항은 단서에서만 이 항 오라요. 단서에서만. 본문에서는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비교한 사례 보시면 자 다시 갑이 X부동산을 우리에게 증여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에게 증여한다 그러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속마음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것을 비진이 표시. 근데 이번에는 을도 갑마음을 안 돼요. 을 생각에 갑 자신도 힘들 텐데 이렇게 내가 혹시 자살해야 할까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구나라고 을도 갑의 구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을이 알았거나 갑마음을 적어도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비진 표시 무효가 돼요. 무효.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소유권 취득 못했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인데 그래도 우리 갑마음을 알았더라도 너무 급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갑한테는 나중에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매매하고 병한테 이전 등기 해줬다. 그럼 원래 앞등기 무효면 0은 0이 원칙이거든요. 절대적 무효. 0은 0이 원칙인데 앞등기가 왜 무효죠?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가 무효죠? 그럼 107조 2항 때문에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래서 선의 3자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몰랐대요. 대부분 모르겠죠? 아니, 부동산 거래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병이 이런 사실을 모른대요. 그럼 선이라면 무효지만 유효입니다. 왜 그래요? 이 무효 가지고 어떤 누구도 병한테 무효지적 못하니까 얘는 유효가 돼요. 유효. 선의 3자가 이렇게 보호되는 겁니다. 단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을 알았대요. 악이었다면 그때는 보완 규정이 없죠. 법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0이 0 되는 거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때 알았다면 무효가 무효입니다. 107조 2항은 선의 3자에게 무효 대항 못하니까 이 자만 보대요. 선의 3자만. 그래서 여기도 앞등기 무효면 원래 무효예요. 무효. 0은 0. 근데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0이 예외적으로 유효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병이 자 선의일 때 소유권 취득했죠? 병이 정한테 또 팔았대요. 이제 시험은 어렵게나 몇 개 나와요. 정이 등기하면 정은 참 특이하게 앞사실을 다 한대요. 시험이니까 이제 악의로 나와요. 정이 악이다. 그럼 소유권 취득이 못해요. 그냥 합니다. 그냥 100은 100. 앞사람 100이니까 100을 넘겨봤죠? 그럼 무조건 그냥 100 돼요. 그래서 정은 소유권 무조건 취득한다. 100은 100.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으니까 100은 100. 자, 이제 여기 병이 악이어서 병 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 병이 또 정한테 팔았어요. 정한테 매매하고 이전 등기했습니다. 근데 정은 태어나서 병을 처음 봐서 앞사실을 전혀 모른대요. 정이 선이다. 그럼 정은 비진이 표시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병은 제3자 맞죠? 얘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정은 제3자이면 제4자입니까? 얘도 제3자예요. 얘 제3자입니다. 어차피 이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 맺은 사람은
병도막해졌고 정dom해졌죠? 그럼 다 제3자예요. 그럼 얘만 3자예요? 얘는 4자고 그 뒤에는 5자, 6자 막 그럽니까? 어차피 정은 이런 게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죠? 그럼 다 제3자예요. 그러니까 나만 선이면 그냥 보호됩니다. 나만 선이면. 그래서 0이 100으로 바뀌어요. 100. 무의 원인이 비진이 표시니까 그냥 나만 선이면 보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시험을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사례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사람 을 나오면 무효면 0 쓰시고 뒷사람 0 하면 돼요. 선이 3자 100 하시면 되고, 앞사람 100이면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을 밑에 100 쓰시고 그 뒤에 나는 사람 너도 100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굳이 막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그래서 이 두 사례만 이렇게 정확히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법조문 잘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사례를 보시면 되고, 이 63페이지 와보시면 63페이지 하단에 노란색 글씨 사례 있습니까? 그 사례를 이제 이렇게 다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책 사례는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다 그랬죠? 좀 소송법식으로 돼 있어서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례 이렇게 하시면 어떤 시험이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64페이지. 이제 상단에 비진이 표시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A가 있는데 A와 B가 연결된 판례고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이제 그 판례는 비진이에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그걸 묻고 있어요. 비진이에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는 법을 공부하지 국어를 공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있는 말과 법률 용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국어 사전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한 진이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걸 말하고,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을 진이라 그럽니다. 다시 진이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걸 말해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표시했다면 그걸 진이라고 해요. 진이. 진정으로 진짜 마음속에 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사전과 다르게 해석해요. 법률 용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해운대 사건을 들었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사건을 들었죠. 실제 사건. 이제 전두환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5공화국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테타 정권 잡고 남산 지하에 계엄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산 지하에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을 다 불렀어요. 기존에 있던 3공화국, 4공화국 정치인들이 부정축제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남산 지하에 다 불러서 너희들 오늘 밤 여기서 죽을래? 돈 다 재산에 내놓을래? 그래서요. 강박했습니다. 오늘 밤 죽을래? 돈 다 국가에 헌납할래? 그래서요. 너희들이 쫄았겠죠?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다 재산 주겠습니다. 라고 부정축제한 재산을 국가에 다 헌납했습니다. 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죽으라고 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억울함이 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 누구였어요? 노태우. 그럼 억울함을 호소해야 못해요. 여전히 입 못 열죠. 똑같은 놈이니까. 그 다음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대통령 되면서 다 깜빵 보냈잖아요. 다 사형선고 때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 우리를 살려줄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 자들이 한 십몇 년 전에 강박당해서 증의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강박은 취소 사유죠. 그래서 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되겠는데 취소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취소권은 행사기간 제한이 있어요. 3년간 10년. 그래서 법률에 간 날로부터
10년 지나면 절대 취소 못합니다. 그럼 대통령 2번 바뀔 때 10년 훨씬 지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얘들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무효사유를 정해. 무효사유.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한 게 첫째 사유질서 위반이다 그래서요. 103조 위반이다. 그럼 얘들이 이제 이 돈을 찾아오려고 소를 제기했죠. 그럼 이 당시 판사들은 이 사람들 돈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어차피 불법으로 모은 돈이라 안 돌려주겠죠. 그래서 판사들은 절대 돈 못 준다고 결정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결정하니까 무효사유만 주장하면 무조건 아니다 그랬어요. 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강박을 통해서 증여한 것은 103조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게 자, 얘들은 증여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증여했죠? 그러니까 이게 비진위 표시인가 주장했습니다. 비진위 표시. 다시 얘들은 증여할 생각 없이 증여했죠? 예, 알아요? 몰라요? 얘들 증여 의사 없잖아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려. 강박 있으니까. 그러죠? 써야겠네. 증여사가 없이 증여했잖아요. 그럼 얘들은 당연히 이거 알겠죠? 강박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얘들이 비진위 표시를 정하면서 원칙, 유효가 아니라 이자가 이 의사를 알았으니까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비진위 표시 아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아까 했죠? 강박은 일치, 이건 불일치해서 비진이 아니라고 처음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법원이 한 말이 이 사람들은 이때 증여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증여 안 했으면 그날 죽었겠죠.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증여했어요. 그럼 이건 진인지 비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여기. 그자들이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해서 증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그날 안 죽으려고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러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면 그건 진이고 비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비진이도 아니다. 그래서 무효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그럼 104조 폭리행위다. 104조 폭리행위니까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왜 아니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한꺼번에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박 그러면 강강호 신조 지난주에 103조 아니에요. 그리고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고 이건 불일치니까 107조 아닙니다. 104조 아니에요. 이 증여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일조로 함께 딱 이렇게 증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64페이지 상단에 A 보세요. A 보시면 비진위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 동그라미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가로칩니다. 가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 가로 사항을 뜻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그 다음 강박 동그라미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서 표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 말을 가로쳐놨죠? 네, 가로쳐보세요. 증여 효과 의사가 없었던 것 괄호 그게 판례 원문에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 쓰세요. 그 가로를 이렇게 바꾸세요. 방금 가로쳤죠? 이게 원래 판례 원문에는 뭐라고 썼죠? 증여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걸 했습니까? 내심 효과 의사가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쓴 것처럼 나올 시험은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가 쓴 것처럼. 그러니까 가로치신 걸 이렇게 딱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판례 원문이고 시험이 이대로 나와요. 그럼 이걸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렇죠. 비진위 표시. 다섯 글자로 비진위 표시입니다. 그럼 비진위 표시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그러니까 강박 동그라미 친 순간 비진이 아니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박은 110조예요. 비진이는 107조. 조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7조는 110조 아닙니다. 조문이 다르니까. 그 다음 B.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적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 동원해집니다. 판단해서 의사표시하였다면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그래서 A, B 잘 체크하시고 이제 하단에 D가 있죠. D 있습니까? 뭐 법률상 시작되죠? 이제 그 판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처음에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법 처음 공부할 때 좀 많이 좌절을 합니다. 민법이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근데 수업 시간에 한 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 하도 안 했는데 만약 이러면 어쩔까 그러게 하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그냥 저하고 한 것만 안다 모른다 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절대 만약 그러면 안 돼요. 만약 한 순간 이제 다른 데로 3000%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시험하고 멀어지니까 저하고 한 것만 안다 모른다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갑이 동네 유지예요. 동네 유지인데 동네에 있는 K금고에 와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그럼 동네 유지니까 갑이나 여기서 잘 알겠죠? 갑이 따고 오면 직원들 와서 일어서서 인사 일제히.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갑이 대출 한도가 안 나와요. 원하는 한도가. 그래서 갑금고 이사장이 사장님 애석하게도 대출 한도가 그렇게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고 친척이나 누구 친한 친구 한 명만 데려와서 그 사람과 대출 약정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도가 나올 거니까 이 사람 앞으로 대출 받아서 사장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누가 갚아겠어요? 이 사람이 이러고 대출만 하고 갑이 쓰고 갑이 갚으면 되죠. 라고 해서 갑이 을을 꼬셨어요. 자기 친척을. 내가 갚을 테니까 은행과 다 합의했으니까 당신이 대출 약속에서 사인만 해라. 그러면 내가 돈 다 갚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겠어요. 갑 말을 믿고 대출 약속서에 사인만 하고 갑이 갚기로 한 겁니다. 그러겠는데 이제 갑이 갚아요, 안 갚아요? 갑이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판례가 있겠죠. 갚았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안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에서 너 돈 갚아 그래서요. 나 무슨 소리세요? 돈이 갑을 갚기로 하고 나는 대출 약정서에 사인만 했는데 그게 너가 갚단 말이야. 갚아 그랬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니까 비록 갑이 돈을 썼더라도 우리 갑을 위해서 대출 약정서에 서명 날인했죠. 그럼 최종 책임은 우리 진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 사건을 정리하면 갑 타인을 위해서 우리 은행과 대출 약정을 했습니다. 대출 약정하면 원칙 유효예요. 그 약정이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고 이건 비진이 표시 아닙니다. 원칙. 그리고 통정거의 표시 아니에요. 원칙 유효니까 우리 돈 갚아야 돼. 우리. 단 예외적으로 반드시 이 말이 나와도 반드시 이 말. 양해. 양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양해. 은행도 그랬어요. 은행도 당신에게 대출금 청구하지 않을 테니까 형식상 명의만 제공하라라고 은행도 양해하고 을과 약정을 썼다면 그때는 둘이 짰잖아요. 그때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랬습니다. 그때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라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원칙과 예를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돈 원칙 갚아야 돼요. 이건 비진이 표시 아니고 허위 표시 아닙니다. 단 은행도 당신한테 돈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양해하고 이름만 형식적으로 제공하라고 했다면 둘이 짰죠? 그때는 통정허위 표시라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을은 돈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두 개로 정확히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책을 보시면 D를 보세요. D. 밑줄 하세요. 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가 갑이겠죠. 사례에서 갑 명의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 이게 을에게 채무보다 무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말이 최종 책임은 을이 진다고 사인한 거죠. 그 다음 그 의사 표시를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그 아랫줄 제일 끝에 그 명의 대여자는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따라서를 쓰면 좀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그 명의 대여자는, 즉 을은 표시행위, 자기가 사인했죠?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이 갚아야 돼요. 갑이 안 갚으면. 그럼 그 D 왼쪽에, 왼쪽 여벽에 지금 D 보셨죠? 66페이지 있으세요. 66으로 가시면 한 장 넘기면 되죠? 66 하단에 노란색 글씨 있죠? 하단에 실제 대출을 받은 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있습니까? 그럼 자, 이제 여기 보세요. B부터 보시고 B를 보시고 A를 보는 거예요. B가 원칙, A가 예입니다. 그럼 아래 B 보세요. B. 다만 있죠, 거기. 다만 이와 같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으로 실제 대출 받은 자와 대출 명의자가 대준 자가 다르다고 해서 그 대출 계약이 곧 허위 표시나 비진이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는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안 때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을과 의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 가로열고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소비대차 계약은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그래서 원칙 비진이 아니에요. 원칙 허위 표시 아닙니다. 원칙 유효이기 때문에 서명 날인하는 사람이 돈 갚아야 돼요. 돈. 근데 언제만 무효다? 은행도 양해했을 때 양해. 자, 그럼 을이 대출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고 갑이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은행도 알았대요. 은행도 알고 을과 대출 약정했다. 은행도 알았죠? 그럼 양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거지 양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글자 나야 돼요? 양해. 그러니까 아까 B는 알았단 말 있잖아요. 은행도 알았더라도 원칙 유효. 양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양해라는 두 글자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거 상단에 A. A로 올라가서 A. 자, 실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갑이 을을 형식상 대출 명의자로 내세우고 병금융기관도 이를 양해 동그라미 양해. 반드시 양해가 나와야 돼요. 양해해서 을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을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대출 약정은 통정금 표시 동그라미 세요. 해당 그다음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첫째, 아까 D는 비진이 아니다. 여기 B도 허위 표시 아니다. A가 예외적으로 양해 그랬을 때만 허위 표시 무효다라고 세 가지 판례를 같이 이렇게 비해 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64페이지 오세요. 지금까지 전반적 내용 보셨고 이제 하단에 05번 적용 범위가 있습니까? 가로 2번은 신분행위 써있죠? 써놓습니다. 적용 X. 107조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가족법상행위죠? 107조 적용 안 돼요. 즉 갑남이 을료를 끔찍이 사랑해요. 을료는 갑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갑이 을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한번 차를 탔거든요. 차를 탔는데 갑이 갑자기 낭떠러지 차를 세웠어요. 낭떠러지에. 그래서 을한테 그랬어요. 나와 결혼해주지 않으면 같이 죽겠다라고. 같이 낭떠러지 떨어진대요. 나와 결혼 안 해주면 같이 죽겠다고 갑이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살아야겠죠. 그래서 갑과 절대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너가 마음이 그렇다면 혼인해줄게 그래서요. 혼인한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럼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러면 원칙이 유효니까 원칙 유효. 을은 진짜 혼인해줘야 돼요? 안 해야겠죠? 차에 내려서 빠문데 미쳤냐고 때리면 돼요 그냥. 그리고 너나 뒤져 하고 밀어버리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가족법상 행위는
언제나 진위가 중시돼요. 언제나 진위가 중시되니까 비진위 표시하면 이거 언제나 무효예요. 언제나 무효니까 혼인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언제나 무효예요. 그래서 그 말은 107조 적용 안 된다. 107조라면 이게 원칙 유효라 결혼해줘야 하거든요. 적용 안 됩니다. 언제나 무효. 그래서 그냥 제목 옆에 적용 X 써놓으시면 돼요. 적용 X.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언제나 있습니까?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서 무효,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3번은 불필요하고 4번. 제목이 공법행위, 소송행위 써 있습니까? 제목 옆에 적용 X. 107조 적용 안 된다. 그 아랫줄에 공무원의 사직원 있습니까? 그 뒤에 제출 쓰세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써보세요. 제출이라고. 그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공무원이 국가기관에 사직원 제출했죠? 이건 공법상행위예요. 공법상행위. 그러니까 107조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죠.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자기 국가기관 우리 상관에게 국가기관에게 철밥그릇이라 그만둘 생각 절대 없어요. 그만둘 생각 절대 없는데 그만둔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위와 표시가 다르죠? 그러죠? 그러니까 갑이 이제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을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만둘 생각 절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갑을 평소에 좀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수리해버렸어요. 사표를 수리해버렸다. 그러니까 갑이 찾아서 아니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사실 그만둘 생각 없는데 책임지다는 의미에서 제출한 거다. 그래서 당신도 알았지 않냐. 알았으니까 이거 무효해서 나는 안 잘렸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너는 잘렸다 그래서요. 이 공무원의 공법행위에는 107조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원칙 유효고 상대방이 이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 그런 거 애초에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언제나 유효해요.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언제나 유효. 그래서 사직원 제출했죠? 그러면 책상 치워버립니다. 잘려요. 그래서 무조건 잘리는 거냐. 그래서 가족보상행위는 언제나 무효. 공법행위는 철발그릇 함부로 장난치면 안 돼. 이렇게 언제나 유효. 그럼 잘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밑줄 재판상 진술 등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진위 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 언제나 유효. 언제나 유효예요. 107조 예외 무효 그런 거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7조를 중요한 걸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상할수 상소문을 잘 기억하시고 사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몇 개 추가하면 되죠. 그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89페이지 가보세요. 89페이지. 그 1번 문제 있습니까? 1번 비진위 표시 설명 틀린 거죠? 동그라 1번. 비진위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맞죠? 원칙 유효. 맞았고. 자 2번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 동그라미. 대리권 남용 경우 유출 적용될 수 있답니다. 있다라고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거야 아마. 시간 해야 되는데. 야 3번은 자의로 동그라미. 자의로. 사장님이 시켰습니까? 자의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중간 퇴직 의사 표시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죠? 진짜로 하고 싶어 했잖아요. 자의로가 중요해요. 자의로. 누가 강요 안 했어요. 4번 비진위 표시는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안 경우 상할수. 그럼 통정의 표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죠. 5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서 자 의리 동그라미 의리 동그라미 쳤죠?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 동그라미. 그럼 원칙 책임져야 돼. 원칙 유효. 비진이 아닙니다. 허위 표시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무효예요? 양해가 나와야 무효. 양해 보여야 안 보여요? 자 서명 내란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그건 양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양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럼 원칙 유효. 그래서 은행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해란 말을 반드시 기억해서 양해. 그리고 이제 다시 65페이지 오시면 이제 허위 표시 볼게요. 통정 허위 표시. 자, 제2절 있습니까? 허위 표시. 이제 108조 보시면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죠. 자, 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 의사 표시 무효는 선이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그냥 선이면 제3자는 보호돼요. 무과실까지 요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법에 선이 제3자. 무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선이면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보호돼요. 그럼 108조는 107조도 훨씬 간단하죠? 훨씬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워버렸네. 훨씬 간단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통정했으니까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비지는 원칙 유효였죠?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상대방과 짰으니까 언제나 무효. 그래서 107조보다 구조가 훨씬 간단합니다. 자, 이제 통정허위 표시는 통정허위로 한 의사표시를 가장행위 그래요. 가짜로 했다. 가장행위. 통정허위로 매매계약 체결하면 가짜 매매, 가장매매. 저당권 설정하면 가장 근저당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허위로 가등기 하면 뭐 가장 가등기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통정허위로 한 의사표시를 가장행위. 그럼 또 이건 둘이 짜고 쓰랬죠. 둘이 짜고 쓰랬으니까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그리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무효이더라도 선이 3자에게 무효 대항 못하죠? 그럼 이자에게는 유효처럼 되는 거 유효. 그래서 앞사람 0이더라도 0이 100, 100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08조입니다. 그러니까 107조보다 더 간단하죠? 아까 107조는 제가 두 줄 썼잖아요. 두 줄. 이건 한 줄이잖아요. 이게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108조도 이 두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하시면 돼요. 두 가지 사례. 여기까지 하고 시계 쓸 테니까 좀 잘 보세요. 자, 이제 갑남이 있는데 갑이라는 남자가 X부동산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 부동산 공짜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여의사 표시했습니다. 그럼 갑이 을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를 등기하겠죠? 그럼 증여는 무상취득이라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우리. 그래서 갑이 그 꼴을 못 봐요. 우리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매로 꾸몄어요. 가장매매. 매매가 증여보다 세금이 더 싸겠죠? 그리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참 부러운 사안이죠? 아무튼 이런 사안이 하나 있고, 일단 비교하실 사례가 A가 갑의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 근데 갑은 A 채무자겠죠? 근데 갑이 A 돈을 떼어먹기로 작정했어요. 나 A 돈 안 갚아야지. 그럼 나한테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 이거 강제집행 경매라도 뭐 하겠죠? 그래서 A가 혹시 내 재산을 강제집행 경매 같은 거 할지 모르니까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 돌려야겠죠? 그래서 친구 을하고 짜고 을 앞으로 가짜 매매해서 을 앞으로 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위아래 차이가 뭐죠? 위아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을이라면 위의 을은 참 부럽죠? 아래의 을은 괜히 갑한테 지금 엮였잖아요. 코 꼈잖아요. 그러죠? 그게 차이입니다. 여기는 진짜로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 진짜로 줄 생각 있죠? 을 진짜로 받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환장이죠 지금. 환장해서요. 여기는 진짜로 의사가 있어요. 진짜로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는데 여기는 갑 정말로 매도할 의사가 있어요? 매도 의사 없죠? 을 돈 주고 살 매수 의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냥 둘이 짜고 한 것이고 여기는 진짜로 줄 생각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참.
그게 차이예요. 따라서 윗사례는 가장매매는 108점 무효이지만 진짜로 줄 생각 있죠? 증여는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등기도 유효예요. 진짜로 줄 생각 있으니까 유효. 그래서 의리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등기는 매매로 원인을 정해야지만 아니 증여로 정해야 되지만 매매로 적었더라도 어차피 의리 소유권 취득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관계에 있으니까 을등기 유효예요. 근데 아랫세는 어떻죠? 진짜로 줄 생각 없죠? 이게 둘이 짜고 사핏이 이게 통정원입니다. 그래서 가장매매 무효. 원인 무효니까 결과 등기도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아랫사례. 지금 현재 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지만 이 등기 무효죠. 그럼 갑은 을한테 다시 부동산 등기 돌려달라고 등기 말소 청구하고 등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은 을에게 다시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갑과 을만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찍지 마시고 지금 무효가 나왔죠. 무효. 그 무효는 지금 가장매매하고 갑이 이렇게 이행했잖아. 이행. 그러면 이행했을 때 무효 사유가 103조라면 반환 청구 못하죠. 103조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활용하세요. 다시 무효인데 이행했다면 부당인데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무효 사유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예?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면 반환 청구 못해요. 불법원인 급여.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무효등기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외웠죠? 지난주에 103조 아닌가 외웠잖아요. 5개. 뭐 외웠어요? 저 강강원 씨 여기 벌써 강 나왔고 허위 표시 2개나 나왔잖아요. 2개. 그러니까 103조 아니다. 지난주에 외웠잖아요. 강강원 신조. 강박, 강제집행 면허목적 나왔죠. 이게 통정허위 표시 여기 통정허위 표시 나왔잖아요. 2개나 나왔네. 103조 아니더라고. 103조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이 아니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고 갑과 을 간에는 청구할 수 있어요. 갑과 을 간에는. 그래서 외운 거 이게 곳곳에 나오니까 강강원 신조라고 외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아무튼 위아래 사례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는 을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우리 이제 갑하고 결혼을 해줘야겠죠.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병한테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팔아먹고 도망갔습니다. 을이.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봤을 텐데 병이 참 특이하게도 이런 걸 다 한대요. 악이다, 악이. 참 특이하게. 그럼 병 소유권 취득이 못해요. 그냥 무조건 하죠. 그냥 100은 100. 100은 100. 그래서 그냥 병은 알았든 몰랐든 그냥 무조건 유효 취득해버립니다. 자, 이제 이 사례. 을등기 무효죠? 그럼 을은 잘 가지고 있다가 갑한테 반환해야 돼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이제 흑심을 풀고 팔아버렸습니다. 을이 병한테 팔았다. 매매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대요. 그럼 앞등기 무효면 원칙은 0은 0이어야 되는데 무효 사유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그럼 108조 2항에서 허위 표시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무효 지정 못한다. 그 법조문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병은 당연히 선이겠죠? 태어나서 얘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A든 갑이든 을이든 무효 지정 못합니다.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니까 A든 갑이든 절대 무효 지정 못해요. 그래서 병이 유효가 돼요. 유효. 단 병이 알았다면 악이라면 악의 3자는 법에 보호 규정 없죠. 그때는 원칙대로 0이 0 돼야겠죠. 무효가 무효. 그래서 앞등기 무효이더라도
선이 3자에게 대항무다니까 선이라면 0이 100이 되는데 악이 3자 보기정 없으니까 원칙대로 0이 0에서 무효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107조랑 똑같아. 다시 이제 병이 정한테 팔았다. 정한테 팔았대요. 근데 정은 악이 돼요. 앞사치를 다 한대요. 그래도 그냥 완전한 권리에 넘겨봤죠. 100은 100에서 그냥 소유권 체감다. 그 다음에 병이 이제 알아서 병 등기 무효래요. 근데 병이 또 정한테 팔았대요. 얘도 제3자죠? 제3자입니다. 사자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 원인이 108조니까 이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 맺었죠? 그러면 나만 선이면 보호돼요. 나만 선이면. 그래서 얘가 선이라면 선의로 등기했다면 0이 100으로 바뀌어서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까 비진이랑 똑같죠? 그래서 항상 아까 저 공식 제대로 하시면 돼요. 0은 0, 예외적으로 나를 보호한 규정했을 때 0이 100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사람 100이면 그냥 알았도 몰라도 무조건 100은 100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저 공식대로 한번 따라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씩 하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